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도 하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에서 그 세 번째죠.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문 읽기하고 그 다음에 구조계획은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백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백은도입니다. 전이보하고 기둥 접합부 백은도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중보 백은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전이보와 기둥의 접합부 백은도인데, 여기서 이 기둥에 대한 접합부 백은도에서 기둥 백은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전이보 주군 위주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 위주로 한번 백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보도 이 보 위주로 백은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이 2022년도 하반기 기출문제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정착입니다. 이 정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구조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철근의 직경이라든지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이 정착에 대한 어떤 고려는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하나의 내용이나 뭐 용어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하는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백은 상세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참조합니다. 거기서 뭐 정착길이라든지 이음길이라든지 뭐 90도 표준갈고리에 대한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지진에 대해서 백은 상세가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많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걸 모두 다 암기해 가지고 구조계획을 하긴 힘들어서 그때그때 참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정착입니다. 근데 이 정착이 이제 건축사 시험에도 출제가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다는 건 이 이후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착에 대해서는 좀 더 응용되고 발전되고 좀 더 난이도가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착에 대해서, 정착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제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정착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출제가 됨으로써 여러분들 이제 최소한 정착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요 3번 전이보하고 기둥의 접합부 백은도라고 하는 요 부분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앞서 구조계획을 할 때 백은까지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면도를 보면 캔틸레버 부분이 이 두 군데 나오죠. 크게는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캔틸레버 거드하고 연결되는 캔틸레버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뭐예요? 기둥에서부터 돌출되어져 나오는 캔틸레버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보시면 저 부분에 A 백은이 있었습니다. A 백은, 문제에서 A 백은이라고 하는 백은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단면의 크기는 400에 700인데 보시면은 상부 백은, 하부 백은으로 나눠지죠.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캔틸레버니까 상부 백은이 무슨 백은입니까? 주 백은입니다. 상부 백은이 마이너스 백은인데요. 요 백은이 주철근이면서 인장철근이에요. 우리가 주백은이라고 하는 거, 주백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장철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백은, 하부백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압축철근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는 인장철근을 무슨 선으로요? 실선으로 표현하셔야 되고, 하부은 압축철근을 점선으로 표현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단면상으로 보면 철근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린 요거를 어떻게 그리려고요? 인면상으로 철근 백은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볼을 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철근이 어떻게 보일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제가 이걸 그려보면 옆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는 구분이 안 됩니까? 개수는 구분이 안 돼요. 옆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요 철근하고 요 철근들이 쭉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1단이야, 요거처럼 1단이야라고 하는 철근의 단수는 확인이 되지만 과연 옆에서 봤을 때 이 철근의 개수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옆에서 딱 보셨을 때 이 철근의 상부 철근, 하부 철근이 보일 테니까 이 백은이 무슨 철근이라고요? 상부 백은이 주철근이고 그게 인장 철근이 되기 때문에 상부에다가 이렇게 두 줄을 작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 철근은 압축 철근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이 하부에다가 한 줄의 철근을 배치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도는 전이보 주군 위주로 하라고 했다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정착을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딱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출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정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2줄, 밑에 1줄 해가지고 철근 배근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만약 여기다가 우리가 모멘트도라고 하는 게 형성된다고 하면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캔틸레버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모멘트, 마이너스 윈 모멘트가 쭉 최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집니다. 보시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자, 1번 위치를 생각하시면 1번 위치라고 하는 위치에서 요 위치, 1번이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 모멘트 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저 빨간색으로 제가 점을 딱 찍었는데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건 형상이라든지 마이너스 모멘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 그걸 한번 딱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정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모멘트가 있다면 요 선 1번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마이너스 모멘트를 지지할 수 있는 뭐가 확보돼야 된다? 정착 길이가 확보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위치에서의 모멘트가 요 크기니까 요 크기를 지지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필요하다? 정착 길이가 필요하다. 정착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는요. 자,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정착 길이는 이 검은색 화살표 요게 정착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2번 위치로 내려와요. 2번 위치로 내려오면 2번 위치에서는 모멘트 크기가 작아지죠. 최대 모멘트보다는 작아집니다. 요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요 모멘트를 지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착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2번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요 길이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캔틸레버 내민 길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 2번 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정착 길이가 나갈 수 있는 길이가 한정돼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오른쪽은 쭉 계속 뭐가 있습니까? 보가 있으니까 사실은 구조 설계하는 사람이 정착 길이를 얼마든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보가 연속돼서 쭉 있으니까. 하지만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계속 뭐에 다가갑니까? 캔틸레버 끝단에 다가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구조 설계하는 사람이 정착 길이를 확보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슬라브가 그 콘크리트 캔틸레버 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약사항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2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발생되는 모멘트, 이 휜 모멘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착 길이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 정착 길이는 여기 두 번째 요선 하늘색, 이 하늘색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착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단으로 와요. 세 번째 3번 기준선으로 보면 3번 기준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멘트가 어떻습니까? 요 1번 모멘트, 2번 모멘트보다는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모두 작아질 수 있어요. 정착 길이도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기준으로 정착 길이를 확보한다고 하면은 여기 주황색 길이 정도가 이 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마다 모멘트가 크기가 작아지고 그 작아지는 모멘트 크기만큼 모두 줄어듭니까? 확보되어져야 되는 정착 길이도 작아져요. 그래서 이 각 구간별로 검은색, 하늘색, 주황색 길이만큼만 정착 길이를 확보하면 된다면, 만약에 발생되는 휜 모멘트를 고려해서 요 길이만큼이 정착 길이가 확보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멘트가 굉장히 큽니다. 하중이 커서 요 부분 캔틸레버에 작용되는 모멘트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봤던 모멘트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요 부분 1번에서부터 3번으로 내려오면서 뭐는 작아집니까? 모멘트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만약에 이 3번으로 왔는데 요 부분 모멘트 크기가 앞에서 봤던 요 빨간색 모멘트 크기보다 커서 이 3번에서 확보되어야 되는 모멘트 대비 정착 길이가 요 이 주황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뭘 두셔야 됩니까? 그렇죠. 90도 표준 갈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착 길이를 철근을 꺾어서 정착 길이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캔틸레버 부분은
보셨던 것처럼 이 직선 길이만으로 정착 길이가 확보되면은 오케이,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정착 길이만으로도 확보가 안 될 때는 추가적으로 뭘 둬야 된다고요? 90도 표준 갈고리를 더 확보해 가지고 이 끝단의 정착 길이, 이 끝단의 모자른 정착 길이를 90도 표준 갈고리로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습니까? 이 90도 표준 갈고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부분의 모멘트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굳이 정착을 고려해서 그 전위부의 주근을 표현하라고 했다면 이 끝단은 보시는 것처럼 정착 길이 90도 표준 갈고리가 필요 없는 정착 길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모멘트의 크기가 커서 이 끝단의 정착 길이 말고도 추가로 90도 표준 갈고리까지 더 해야 정착 길이가 확보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답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도 표준 갈고리까지도 표현하는 철근을 표시하시고요. 아니면 90도 표준 갈고리 없이도 그냥 이 길이만으로 정착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같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표현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90도 표준 갈고리가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에서는 정착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그 경우까지도 다 고려해서 90도 표준 갈고리를 표현하는 게 이 문제의 답안 포인트였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캔틸레버 부분의 정착 길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냐, 그걸 이해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모멘트가 줄어드는 이 전 구간에 걸쳐서 계속 뭐는 변해가는 겁니까? 정착 길이는 변해가요. 근데 유리한 건 뭡니까? 이 끝단으로 갈수록 뭐는 줄어든다? 모멘트 크기는 줄어드니까 직선 길이만으로 뭐가 확보될 수도 있다, 정착 길이가 확보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자르다면 여러분들은 추가로 뭐까지도 확보해야 된다? 90도 표준 갈고리를 고려해가지고 추가적인 정착 길이도 확보돼야 되는 구간이라고 하는 게 이 캔틸러버 구간의 정착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 문제를 푸시는 이 2022년도 하반기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시험을 치신 분들이 얼마나 90도 표준 갈고리까지 표현하셨는지, 그 표준 갈고리까지 표현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이것까지는 표현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렇게 인장철근, 압축철근 정도로만 표현하셨어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이제 이 부분이 학원 답안으로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이번에는 지중도 백운도로 하겠습니다. 지중보에 대한 백운도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상당 부분 어디서 설명을 드렸냐면 유튜브 동영상 구조팁 8번에서 지중보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앞에서 유튜브 구조팁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하셨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 이 지중보는 상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모멘트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부, 기둥과 만나는 부분은 마이너스 모멘트, 마이너스 백은 상부 백은이 주백은이 될 것이고, 이 중앙부는 하부 백은이 주백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백은을 여기다 백은하고요, 단부는, 그 다음에 중앙부는 주백은을 하부에다 백은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이 구간을 나누는 거는 어디요? 이 지중보 길이, 그러니까 요 L'이라고 하는 요 길이가 중요합니다.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씩이요? 4분의 1씩 나눠서 구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부 주백은이 결정되는 구간은 이 전체 L'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결정하신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상부 주백은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작도하시면 되고, 이 하부 주백은을 작동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4분의 L', 왼쪽 4분의 L', 결국 2분의 L'이라고 하는 전체 지중보 길이의 반 정도 되는 길이만큼만 하부에다가 주백은을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학원 답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백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부 부분은 상부 주백은, 요 보의 중앙 부분은 하부 주백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장철근을 실선으로 백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선은 뭐라고요? 압축철근.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압축 철근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힘든 부분이 그 부분만 배근하면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지중부 배근도 뭘 고려하라고 했습니까? 정착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정착을. 그러니까 인장철근도 정착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압축철근도 정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걸 고려해가지고 표현한 부분이 점선인 것이죠. 점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실선 점선에 대한 건 구분하셨는데, 요 끝단에서 요 기둥 부분에 쭉 와가지고, 자, 정착 길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 정착 길이가 요 꺾어진 부분부터 정착 길이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기둥면하고 보하고 만나는 요면에서 요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착 길이, 여기서부터가 뭐에 대한 정착 길이 확보라고요? 정착 길이 길이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래서 쭉 옵니다. 정착 길이입니다. 정착 길이 쭉 오다가 정착 길이가 모자르다면 뭐까지도요? 이렇게 90도 표준 갈고리까지도 두 개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캔틸레버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물론 이렇게 90도 표준 갈고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만 가지고도 확보가 된다면 여기 요 직선 구간만 가지고도 이 주근에 대한 정착 길이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험상 이렇게 큰 보가 걸리는 상부 배근의 정착 길이는 사실 요 길이만으로 정착 길이를 확보하기가 경험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90도 표준 갈고리를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부 주배근에 대한 정착 길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착 길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90도 표준 갈고리까지도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스탠다드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철근은 상대적으로 인장철근보다는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되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굳이 90도 표준 갈고리를 표현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이 압축철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직선으로만 정착철근을 표현해도 된다고 보통 표준 상세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부 인장철근은 90도 표준 갈고리를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부 인장철근은 여기서부터 정착 길이가 옵니다. 그렇지만 요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압축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인데 압축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는 굳이 90도 표준 갈고리를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현해도 충분하다라고 배근 상세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텍스트가 뭉개져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여기가 0.25라고 하는 게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의 반인 8분의 1 정도 0.125L' 정도의 길이만 뭘로 확보해도 된다? 그렇죠. 압축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기준해가지고 150mm 안에다가 추가로 더 정착해라 라고 해서 150 플러스 0.125L'이라고 하는 이 구간을 뭐에 대한 압축철근 정착 길이 압축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 토탈 길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이런 치수가 낯서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이 이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커버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L'이죠. 여기서 길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둥 중심 간 거리를 L이라고 보는데 사실 배근도에서는 요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중보의 순수한 길이, 기둥하고 만나는 지중보의 순수한 길이, 어떤 길이가 중요하다고요? L'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L'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간을 4분의 L씩 나눠서 4분의 L이라고 표현하셔도 되지만 0.25L'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0.25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압축철근 정착 길이는 0.125L'에다가 추가로 150mm까지도 고려돼서 이 부분이 뭐에 대한 정착 길이다? 압축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중앙부에도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는 필요한데 이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는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는 여기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는 확보됐으니까 추가로 압축철근에 대한 것까지도 추가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상부 주철근하고 하부 주철근의 정착 길이 차이의 표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압축철근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정착의 개념이 아니고
철근의 이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쭉 점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를 이음을 확보한 겁니다. 네. 뭐 개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뭐에 대한 게 끝난 겁니까? 백은도에서 캔틸레버에 대한 백은 그 다음에 지중보에 대한 백은까지도 끝났어요. 이 부분이 정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2022년도 하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에 대한 답안 해설 백은도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